듣고 저희 북콘서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 열어주시고 열어주시는 만큼 많이 에너지 받아가시니까요. 오픈하시고 저희 이용민 사장님 나오실 때 큰 랜선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이제 연휴 전에 곧 이따 오퍼튜니티 세미나가 있군요. 네, 이제 마지막 오늘 얼굴 다 같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오후에 좀 약간 태풍 영향권에 들어서 바람이 조금 살짝 좀 불 것 같은데, 하지만 저희는 순풍에 돛달듯 비즈니스 진행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김영우 사장님 왜 그 먹을 거를 타 마셔가지고 아드님과 싸우셨는지 이따 제가 애프터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애프터 사전 예고제. 네, 미리 제가 애프터 하실 분들 제가 정해드릴게요. 우리 오늘 감사를 같이 공유해 주신 우리 주연아 사장님, 그리고 김영구 사장님, 그리고 오늘 프로그램 준비하고 계시는 주진아 사장님, 그리고 안명희 사장님, 그다음 이순옥 사장님, 5분 애프터 미리 준비해 주세요. 네, 5분은 진짜 오늘 초집중해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주 다시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볼까요? 퇴로를 차단하라, 다리를 불태우라. 지난주에 조금 다소 전투적이긴 했어요, 저희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다리를 건너고 어떤 다리를 태우느냐가 인생에서 정말 어려운 일인데, 항상 내 주변에는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존재하죠. 그 다음에 나의 비즈니스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내가 뉴스킨 비즈니스에서 꼭 성공하기 위해서 쳐야 할 배수의 진이 무엇인지 지난주에 한번 느껴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제는 열심히만 살지 말고 그 방향이 올바른지를 한번 따져보라. 네. 우리는 그냥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뉴스킨의 큰 리더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생각부터 저는 남달라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뉴스킨 비즈니스에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오늘 꼭 실천해야 될 올바른 방향의 중요한 일. 네. 지난주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럼 오늘은 목표에서 눈을 떼지 말라. 결국은 이루게 된다. 네. 목표에서 눈을 떼지 않으면 결국은 이루게 된다는 것은 뉴스킨에서 성공하신 리더분들은 한결같이 증언하고 계신 부분인 것 같아요.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비즈니스의 성과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이뤄내신다는 겁니다. 다소 속도가 늦더라도 이 목표에서 내가 눈만 떼지 않으면 결국은 이뤄낸다. 콜롬비아 대학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대부분의 세일즈맨들이 세일즈에 직접 관여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시간은 놀랍게도 하루 평균 1시간에서 1시간 30분밖에 지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시간은 뭘 하냐면요, 책상에 앉아 있어요. 책상에 앉아 있는데 나는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근데 우리 뉴스킨 비즈니스는 더 그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 같아요. 네. 나는 뭔가 뉴스킨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핵심적인 중요한 일을 쓰는데 하루에 과연 몇 시간을 내가 쓰는 것인가,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심리학자 리처드 칼슨은 목표를 생각하는 시간, 그다음 목표 달성 정도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담을 통해서 확인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루 종일 내가 이루고 싶은 그 목표와 꿈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목표에 근접하고 달성하는 율이 훨씬 높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 가지 심리 상담에서 알아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그래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날마다 1시간씩 생각한 사람은 2년 후에 정말 재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런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사시는 분들은 삶의 변화가 없었지만
정말 치열하게 하루 1시간이라도 정말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리고 그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셨던 분들은 삶의 결과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2년 전, 1년 전, 6개월 전, 3개월 전 내가 집중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결과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최초로 부자학이라는 학문이 있대요. 부자학이라는 그 학문을 대학에서 공식 과목으로 개설한 한동철 교수님은 그의 저선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 24시간 중 부자들은 눈을 뜨고 있는 17시간 정도를 부자가 되겠다는 부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한답니다. 그리고 생활하고. 나는 부자로 살겠다라는 그 마음을 눈뜬 내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사장님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혹은 내가 약간의 피해의식에 젖어서 사는 건 아닌지, 정말 내가 부자가 될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자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보통 1시간 정도, 아우, 나 잘 살았으면 좋겠다 정도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하루 종일 몰입하고 있다는 거죠. 축구에서 골프까지 모든 구기 종목에서는 한 가지의 대원칙이 있어요. 그 공을 다루는 구기 종목에서는 공에서 눈을 떼지 말라는 거죠. 네. 이건 정말 맞는 것 같죠. 어떤 선수도 그 공에서 눈을 떼는 선수는 없어요.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서 눈을 떼지 마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사장님들 원하는 목표가 있죠. 목표에서 절대 눈을 떼시면 안 된다는 거죠.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한 일과 행복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불행한 사람들은 불쾌한 일, 기분 나쁜 사람들, 내가 그랬던 경험들을 대부분의 시간으로 허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녀와 갈등을 갖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 한번 잘 그 테스트에 주목을 한번 해보세요.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온 한 엄마가 있었어요. 요즘 사실은 정말 자녀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부모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하루 중 얼마나 아이에 대한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심리학자가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저는 거의 정말 하루 종일 아이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확인했더니 이 엄마가 아이에 대한 생각은 이런 거였어요. 아이가 굉장히 말썽을 많이 부리는 아이인가 봐요. 그랬더니 아니, 도대체 전생에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아이를 낳나? 왜 하필이면 저런 애가 내 자식으로 태어났나? 정말 저 애만 아니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이런 아이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이 속으로는 원망을 주로 많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는 그녀에게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이 만약에 어머니의 목표시라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해주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은 하루에 얼마나 많이 하는지 다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아직 모르고 있는 내 아이의 장점은 뭘까? 우리 아이와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내가 노력할 일은 뭐지? 그리고 혹시 내 아이가 아빠인, 엄마인 나를 통해서 듣고 싶은 말은 뭘까? 이거를 하루 종일 한번 생각해 보셨냐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한숨을 쉬면서 그런 생각은 한 적이 없네요. 왜냐하면 정말 말썽 피우는 아이들은 그 아이 케어하면서 정말 하루의 에너지가 다 소진된다라는 말씀들 다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데 그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마음속으로는 원망에 대한 마음, 나 정말 힘들다. 이 아이 때문에 힘들다, 힘들다. 이런 마음을 가득한 건데 이 아이의 관점에서 엄마한테 원하는 것은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하면 어떨까 하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원하는 것을 얻고 싶다면 원하는 것과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손님이 없는 동네 삼겹살집 주인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정말 손님이 없어 죽겠다라는 그 사장님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손님이 오지 않는 이유와 이 가게에 오고 싶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조리 한번 찾아가지고 목록을 작성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렇게 사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한 번 온 손님이 다시 오게 만들 수 있는지 궁리하느라고 혹시 한나절을 꼽아 보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짐작대로 그 사장님은 얼른 대답하지 못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평소 한가할 때면 바로 옆에 새로 개업한 식당을 비난하거나 정부 정책에 투덜거리거나 TV 채널을 돌리기에 바빴다는 거죠. 정말 내가 이루고 싶은 근데 나를 방해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면 계속 거기에만 집중한다는 겁니다. 안 되는 것에 하루 종일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뉴스킨의 리더가 되실 사장님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반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하루 종일 몰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목표에 대한 절실한 동기를 스스로 찾지 못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정말 목표를 이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정작 아직 동기를 절실하게 밝혀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동기를 찾은 이후엔 주옥의 유혹에 너무 쉽게 휘둘린다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거나 나의 목표를 방해하는 어떠한 것들에 마음이 쉽게 빼앗겨진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목표를 잊고 지내는 시간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은 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그 목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금세 잊어버려요. 이게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성이라고 합니다. 장애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목표에서 눈을 돌릴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에 눈을 고정하고 있으면 그 장애물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정말 목표에 몰입하고 계신 분들은 장애물이 엄청 겉에서 많아 보이는데 그분들은 그걸 장애물이라고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85세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4,000회 이상의 콘서트를 했던 건반위의 사자 빌헬름 바카우스라는 피아니스트가 있었대요. 그 피아니스트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연주하지 않으실 때는 주로 뭘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피아니스트가 물끄러미 그 기자를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듯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연주하지 않을 때 당연히 연습을 하죠. 이 피아니스트는 그냥 하루 종일 피아노 생각인 거예요. 그 곡만 생각하는 거고.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지만 국제 발명 특허 62개를 받았고요. 대한민국 훈장 2개에 발명 특허 대상을 받고 장현실상을 5회나 수상해서 초정밀 가공 분야의 명장으로 추대된 김규환 명장이라고 잘 알고 계시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루 종일 그 공작기계를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해답이 나온대요. 그런데 그 가공기계 개선을 위해서 정말 3달 동안 고민하다 보니까 꿈에까지 그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해답을 얻어서 그 자기의 고민을 해결한 적도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출발점은 너무 미약하신 분이었잖아요. 초등학교 졸업도 못하셨던 열악한 환경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명장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이분의 목표를 향한 끊임없는 집중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한문이에요. 지지지중지, 행행행중성. 자, 지지지, 지가 갈지자죠. 가고 또 가다 보면 알게 되고 또 행하고 또 행하다 보면 결국은 그 성공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그 방법이 반드시 떠오른다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렉이 걸리신 사장님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만날 사람이 없는데 혹은 만나서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지? 막막하신 분들 많죠. 하지만
성공에 집중하세요. 네. 안 되는 이유에 집중하지 마시고 나는 반드시 성공하고 정말 성공자다라는 것에 집중하시면요. 방법이 저절로 떠오른다. 행하고 행하고 행하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그 자리에 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자신이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행하는 그 결과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2300년 전에 이미 아리스토텔레스도 역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머릿속으로 자신이 바라는 것을 생생하게 그리면 우리 온몸의 세포가 모두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조절이 된다. 이미 2300년 전에 그 시크릿의 비밀을 이미 위대한 철학자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들이 간절히 바라면 우리의 세포까지도 변해버린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우리 마음속에 긍정의 힘이 몸의 세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유전 구조까지 바꾼다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한 일이에요. 그렇죠? 이 정신력이 굉장한 기적을 낳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목표에 몰두하면 되뇌의 망상체라는 게 있는데요. 고성능 필터를 작동시킨대요. 그 필터가 뭐냐면 목표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고요. 나머지는 다 무시하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딱 필터가 큰 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망이 있어가지고 목표와 관련된 것들은 큰 것들이에요. 큰 것들은 딱 걸러줘요. 걸러줘서 머리에 남기고 그 작은 장애물들은 그 필터를 다 통과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신경 분석학적으로 입증이 됐다라는 거예요. 제 김은정 사장님이 제 일대 스폰서시잖아요. 정말 여러 번 그 얘기를 했어요. 김은정 사장님이 PA 도전하셨을 때 정말 그때 만날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었고 순수하게 완전히 개척으로만 이 PA에 도전을 할 수밖에 없었을 때, 그리고 밑에 파트너 사장님은 김은정 사장님 한 분만 보고 계시고 이렇게 됐었을 때 그 PA라는 꿈을 이루셨을 때요. 지나고 보니까 본인이 거절받았던 생각은 단 하나도 나지 않더래요. 아마 거절이 80% 90%였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목표가 너무 뚜렷하다 보니까 성공에 대한 기억밖에 안 남더라는 거죠. 내가 거절받고 실패했던 내가 그런 걸 했었나? 이렇게 필터가 강력하게 작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야구선수 행크 아론도 이렇게 얘기했대요. 매일 정신없이 이게 공을 치다 보면 야구공이 수박만큼 크게 느껴진다. 네. 이거는 운동선수들이 양궁 선수들도 그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신이 집중되면요. 그 관역이 엄청나게 크게 보인대요. 성공하는 사람은 아무리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더라도 장차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마음속에 삶의 북극성이 다 있대요. 그래서 내가 막 길을 잃고 헤맬 때도 마음에는 내 방향을 딱 정해주는 북극성을 하나씩 다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장님들도 마음속에 정말 큰 북극성 하나씩 꼭 품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상이몽이 아니라 동몽이상이네요. 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분들은 이 같은 꿈은 뭐냐면 내가 CEO로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 목표를 누가 이루게 될까요? 왼쪽에 있는 분일까요? 오른쪽에 있는 분일까요? 두 분 다 목표는 다 CEO가 되고 싶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하루 종일 생각하는 이 뇌 구조는 전혀 다른 양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CEO가 되고 싶은 사람은 CEO가 되기 위해서 나는 오늘 뭘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의 삶은 지금 참 궁핍하지만 생각만큼은 CEO처럼 생각을 하자.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필요한 인맥을 열심히 찾자. 그리고 이미 성공하신 분들한테 정중하게 한번 도움을 요청해보자. 그리고 하루에 15분은 나의 미래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그 미래를 그려보고, 자, 성공한 이들의 공통점이 뭐지? 늘 생각해보고,
지금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뭘까? 여기에 대해서만 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닌 분들은 오른쪽에 보이죠? 정말 하루 종일 성공과는 거리가 먼 생각을 하면서 꿈은 CEO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바로 망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목표에서 눈을 떼지 않으려면 무엇을 하고 누굴 만나야 될까요? 뭔가를 크게 이룬 사람들은 목표에서 눈을 떼지 않기 위한 그분들만의 방법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목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는 자극을 하나씩 갖고 있대요. 그래서 그 목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항상 불러일으키는 자극을 촉발 자극, 이게 프롬프트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프롬프트. 촉발 자극이 있는데 세 가지 유형이 있대요. 이거 한번 집중해 보세요. 내가 만약 이런 촉발 자극을 갖고 있지 않다면, 나만의 프롬프트를 갖고 있지 않다면 이 프롬프트 세 가지를 꼭 갖추셔야 내가 목표에서 눈을 떼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언어적인 상징적인 촉발 자극을 갖고 있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금연을 원한다면 금연 사약서를 아주 공개적인 장소에 붙여버린다는 거죠. 그냥 가족들이 다 보는데 내 사무실 식구들이 다 보는 데다 나 오늘부터 금연입니다 라고 아예 써붙여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해야 할 일을 잊지 않으려면 자기 자신한테 아예 예약 문자를 보낸대요. 그 시간에 되면 딱 알람만 울리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한테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예약해서. 컴퓨터 바탕화면이나 휴대폰 액정에는 내가 오늘 할 일의 목록을 가장 내가 빈번하게 보는 곳에 놓아놓고요. 웅진그룹의 윤석금 회장은 아침마다 나의 신조를 읽는데, 나의 신조가 뭐냐면 자기 확언 같은 거예요. 내가 나를 축복하는 그 글을 아예 쓴 거예요. 나의 신조라고.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를 매일 아침 읽었다고 합니다. 자기 귀에 들으라고. 빌 클린턴은 그 닐 암스트롱이 달에서 갖고 온 그 운석 하나를 집무실에 놔두고요. 이성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면 36년 전에 만들어진 그 돌멩이를 보면서 장기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관찰하고 마음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사실은 뭐 운석까지도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 널려져 있는 돌멩이 있잖아요. 그거 다 몇십억 년 전에 다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길가에 있는 돌멩이 하나라도 주우셔가지고 이 돌멩이가 수십 년을 버텼는데 나도 한번 버텨보자. 네, 이런 것도 아이디어일 것 같아요. 두 번째 프롬프트는 뭐냐면요. 상황적인 촉발 자극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표와 관련된 기사를 매일매일 스크랩하고 내가 가고 싶은 회사의 사진을 책상 앞에 아예 붙여버리는 거. 또 체중을 줄이고 싶다면 돼지 그림을 냉장고에 붙여놓고 먹을 것을 찾을 때마다 이 돼지야 또 먹으려고 하고 외쳐라. 이거 진짜 제가 먹을 걸 사실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차라리 TR라인T와 메타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엄마와 좀 다투는 따님들 좀 계시죠? 좀 덜 다투고 싶다면 결심 반지를 하나 만들어서 끼래요. 그냥 아무 반지나 좋습니다. 이건 결심 반지야. 그리고 딱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엄마하고 통화해서 엄마한테 짜증스러운 목소리가 나오려고 할 때마다 그 반지를 쳐다보는 겁니다. 네. 에스더 사장님 냉장고에다 그 돼지 그림 붙여놓으신다고 하시는데요. 네, 저는 에스더 사장님께 결심 반지를 사드리겠습니다. 미소를 늘리고 싶다라면 웃는 사진을 걸어놓자. 나의 웃는 사진을 걸어놓고 운동을 오래 하고 싶다면 신나는 음악과 함께하자. 이런 겁니다. 이 세 번째 프롬프트 한번 볼게요. 사회적 촉발 자극 세 번째.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세 번째가 저는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목표가 같은 사람과 함께 있자. 목표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적다라는 거죠. 정말 이 책의 저자인 이민규 박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공 비법에 정통하신 분일까. 저는 성공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거는 이걸 바로 우리 용어로는 시스템 올인이라고 하거든요. 유스킨에서 늘 말씀하시죠. 시스템에 올인해라. 이거 뭐냐면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지 내가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재밌게요. 이게 한 일주일 정도만 한번 시스템 들어오지 말아보세요. 성공 목표와 굉장히 멀어진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성공하시는 분들하고 찰싹 붙어 있어야 돼요. 공부를 잘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하고 어울리셔야 돼요. 나는 공부 잘하고 싶은데 공부하는 거리가 먼 친구들과 만나고 있다? 공부할 생각이 없는 거죠.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성공하고에 가까운 사람들하고 함께 하셔야 돼요. 네. 항상 내가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이제 잘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사람과 하루 종일 지내잖아요. 성공 결코 하시기가 정말 힘듭니다. 네. 날씬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날씬해지고요. 뚱뚱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뚱뚱해질 가능성이 많다. 이거는 실험적으로도 밝혀진 얘기죠.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팀이 이거 32년간 조사했대요. 절친 중에 뚱뚱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절친은 체중이 늘어날 확률이 57%가 늘어난답니다. 그냥 일반 날씬한 친구들과 있을 때보다. 괴테는 이런 말을 했대요. 그대가 누구와 교제하고 있는지 한번 나한테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그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해 줄게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 네가 바로 앞으로 그런 사람들처럼 될 거야. 라고 괴테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토끼와 거북이 경주 잘 아시죠? 거북이가 이긴 이유는 우리 이렇게 알고 있어요. 토끼가 교만해가지고 이제 낮잠을 잤기 때문이다. 이건 맞는 얘기죠. 하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는 게 어떨까요? 거북이가 승리한 진짜 이유는 토끼는 경쟁자인 거북이를 보고 경주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북이를 무시하고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거북이는 처음부터 토끼를 보고 경주한 게 아니었어요. 거북이의 경쟁 상대는 오직 정상에 있는 깃발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가 빨리 가던 낮잠을 자든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거북이가 경쟁자인 토끼를 의시했다면 그 게임 자체에 아예 참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경쟁자들을 의식하면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뚜벅뚜벅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가 깃발을 꽂고 싶은 그 정상은 어딜까요? 그리고 생각의 끈을 놓지 않고 날마다 뭔가 행하고 있는 우리의 5년, 10년 후의 목표는 무엇일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저희 비즈니스 진행을 하다 보면 좀 빨리 목표에 도달하시는 사장님들도 있고 좀 천천히 목표에 도달하시는 사장님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목표에 조금 천천히 도달하시다 보면 상대적으로 마음속에 뭔가 어두움과 박탈감을 느끼실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뭔가 다 잘해 보이고 만능인 것 같은데 나는 도대체 이 비즈니스에서 뭘 잘할 수 있을까? 라고 의기소침해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죠. 주변에 성공자들은 정말 나를 도와주실 분들이에요. 나한테 좋은 에너지를 나눠주실 긍정적인 분들이고요. 내가 오직 가야 될 것은 내가 정한 목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 주변의 모든 성공자들은 나를 돕는 사람. 이렇게 하면 우리 비즈니스는 정말 행복한 비즈니스가 될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얘기입니다. 어떤 명궁이 그 자신의 두 제자와 함께 숲을 갔다라는 거예요. 두 제자는 화살을 당겨서 멀리 있는 관역을 향해서 이제 쏠 준비를 했답니다. 그때 스승이 그 두 제자를 중단시키고 지금 눈에 무엇이 보이는지 물어봤어요. 제자들한테. 그랬더니 첫 번째 제자가 스승님 위로는 하늘과 구름이 보이고요. 밑으로는 들판과 풀밭이 보이네요. 숲에는 참나무도 보이고 밤나무, 소나무도 보입니다. 또 막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스승이 그의 말허리를 잘랐대요. 됐어. 이런 거죠. 화를 내려놓거라. 너는 오늘 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두 번째 제자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너는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두 번째 제자는 첫 번째 제자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거하고 똑같이 대답하면은 안 되겠다는 얘기를 생각을 했겠죠. 근데 두 번째 제자는 현명하게 이렇게 대답했대요. 스승님, 저는 관역의 중앙에 있는 점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두 번째 제자의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그 경치는 아무것도 제 눈에 보이지 않고요. 오직 제 눈에 보이는 거는 저 관역 안에 점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면 활을 쏘아라. 그 두 번째 제자가 화살을 관역의 정중하게 바로 꽂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눈을 떼지 말아야 할, 그리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뭘까요? 네. 오늘 뭐 꼭 이 질문이 아니더라도 오늘 한번 이 오늘의 주제 목표를 눈에서 떼지 말자, 반드시 이루게 된다라는 주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 미리 선정해 드렸던 5분의 사장님께 애프터를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연아 사장님, 제가 미리 애프터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집중이 잘 되죠? 네, 되게 좋은 방법이네요. 네, 또 인정해 드릴게요. 저는 장애물이 보이는 이유는 목표를 안 보기 때문에 장애물이 보이는 건데, 이 글이 되게 꽂혔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목표를 향해서 시선을 두고 있으면 보일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요즘에 목표를 이루고 싶어서 잠 못 드는 밤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밤들이 쌓이다 보면 정말 내가 목표로 뛰어가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훌륭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주연아 사장님 아주 에너지 장난 아니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정말 라이징 스타입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주진아 사장님. 네. 저는 너무 좋아서 저도 막 적으면서 들었는데 그 비즈니스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계속 나는 비즈니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비즈니스로 이루고 싶은 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외에 비즈니스에서 오는 그런 부정이라든지 뭔가 뭐 잘 안 될 때 뭐 왜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거를 마치 비즈니스 생각을 하는 것처럼 내가 하고 있진 않은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점을 맞추는 거? 정말 거절의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나는 무아지경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봤고,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부자가 되는 교육을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부자가 된다는 거, 그리고 부자에 대한 어떠한 그런 편견이 제 안에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직도 피해의식 같은 걸로 남아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좀 점검해보는 시간이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곧 부자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정말 목표가 눈에 보이게 될 것 같아요. 내 머리가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부자에 대한 편견을 저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원래부터 그렇게 금수저들 아니야?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많은 부자들이 정말 평범하게 시작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거 보면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내 뇌구조는 내가 정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순옥 사장님 지금 이제 올해 35 되셨는데 한번 애프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소거. 네. 저는 진짜 저 사장님 정해주니까 너무 몰입을 하게 되고 더 많은 걸 담아가는 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진짜 맞는 말인데 상대방의 장점을 제가 많이 몰랐던 거 그냥 왜 안 하지? 막 이렇게만 생각하고 내가 하면 따라오겠지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도 제가 좀 많이 부족했고요. 진짜 이거는 몰입이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를 제가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냥
뭐 파트너 사장님들을 뭐 따라온다 해도 내가 몰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생각이 흐트러진다는 걸 내가 요즘 많이 느끼면서 제가 몰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사장님들이 한 분 한 분 따라오시고 또 제가 맨날 학원을 제가 올리고 있어요. 진짜 처음에는 이게 나 부끄럽고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계속 이렇게 한 일주일 올리다 보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아 이렇게 하면 막 가슴에 용수점 치는 것도 막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아 이게 되는구나를 또 느끼는 거고 지금 오늘 이 진짜 우리 이영민 사장님 저를 이렇게 정해 주셔서 제가 여기 몰입을 하다 보니까 더 100배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순옥 사장님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아이와 갈등을 겪고 있는 엄마의 예화에서 내가 아이가 정말 말썽 피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이에 대한 원망만 하고 있는 이 엄마의 모습에서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힘들 때 나는 과연 파트너 사장님의 그 힘듦에 얼마나 내가 공감해주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잘 되려면 성공하려면 나는 어떤 스폰서가 돼야 되는지 그 얼마나 내가 집중하고 있었는지 저도 좀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공감했고 우리 이순옥 사장님 너무 대단하시고 훌륭하십니다. 네. 자, 우리 김용구 사장님. 오늘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저는 카톡이 왔네요. 네.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지금까지 목표를 좀 PP처럼 선명하게 설정을 하고 그거 에너지를 불태워서 달성했던 게 뭐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결혼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했을 때 생각이 나고 이제 10년 됐는데 결혼했을 때 와이프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 저였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저 삼자라고 결혼하면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 와이프가 양천허 씨고 제가 김해김 씨인데 그 어르신들은 양천허 씨랑 김해김 씨는 가족이라고 결혼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근데 결혼을 할 수 없는 모든 상황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결혼하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용민 사장님이 김은영 사장님 예를 들어주신 것처럼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때 문제됐던 결혼을 준비할 때 문제됐던 것들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 생각이 들었고 물론 그때 에너지를 너무 쏟은 이유로 지금은 아내가 왜 그때 오빠는 어디 갔냐고 하지만 뭐 그거는 뭐 그거고 어쨌든 그렇게 목표를 설정해서 달성까지 하는데 내가 어떻게 했었는지 결혼을 떠올리면서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었고요. 예, 평소에 해결해야 될 일들에 많이 집중을 하는데 해야 할 일들에 많이 집중하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결혼에 성공하신 김용구 사장님 굉장히 사랑둥이시거든요. 네, 사랑꾼이신데 우리 김용구 사장님이 뉴스킨의 큰 리더가 될 거라고 다들 생각하시잖아요. 김용구 사장님은 그냥 뉴스킨을 사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내를 쟁취하셨던 것처럼 뉴스킨을 사랑하는 순간 반드시 쟁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안명희 사장님. 네. 네. 저는 우선 이용민 사장님이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너무너무 아주 우아하고 정말 화내지 않으면서 너무 정말 해야 하겠구나라고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게끔 너무 많은 고민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면서 너무 감사하게 들었고 결국에는 저도 거북이처럼 정말 루비가 됐을 때 계속 강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스타분들을 부러워했더라면 이 자리에 없었었거든요. 근데 그냥 나의 끝점을 믿고 정말 역경지수라고 하죠. 제가 무슨 큰일을 할 때마다 문제는 진짜 많았어요. 정말 많았는데 그때마다 그냥 내가 해야 할 거 그리고 나는 그거를 했을 때 어떨지만 되게 집중하면서 했는데 결국에는 내 성격이 심플해서 그걸 생각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성공자들은 다 저런 마인드에 해결에 집중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 뉴스킨은 이것만 하면
그냥 성공이다. 이거 지금 한 이 내용을 나한테 장착하면 결국에는 모든 분들이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훌륭하신 우리 5분 사장님 애프터 들으니까 정말 오늘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늘 본인의 꿈 이루는데 눈 떼시지 않는 우리 사장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 11시에 오퍼튜니티 세미나 있잖아요. 오늘 박희영 사장님하고 주진아 사장님 등판하세요. 정말 많은 분들 초대하셔가지고 오늘 정말 한번 또 다시 한번 메타 오퍼튜니티 한번 폭파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 공지사항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